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신호의 종류와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기 신호는 주로 시점에 따라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호를 주는 시간의 흐름이 불연속적이면 디지털 신호라고 하고 연속적이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먼저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두 신호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전류, 전압,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통 0, 1 이렇게 표현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죠. 이게 컴퓨터를 개발할 때 초기에 전기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기계다 보니 그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신호를 이해하다 보니까 0과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도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표현되는 신호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숫자 0과 1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류 볼트 그림에 보면 0은 0볼트를 의미하고 그리고 1은 5볼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신호는 실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실습을 통해서 봤던 LED의 경우를 본다면 LED가 꺼졌을 때는 0이라는 신호 그리고 LED가 켜졌을 때는 1이라는 그러한 신호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인체를 감지하는 센서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0 그리고 그 신호가 1이다 그러면 인체 감지 센서에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값 0.5 이런 값은 디지털 신호에서는 우리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두 가지 상황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불연속적인 신호다. 즉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0.1, 0.2, 0.0001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된다는 거. 두 가지 표현만 가능한 게 디지털 신호라는 거고요. 아두이노에서 5V나 3.3V 전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자체가 다른 부품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임을 알고 있죠. 잠깐만요. 네, 오타가 발견돼서 또 나중에 고쳐야지 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잠깐 중지시키고 오타 수정 좀 했습니다. 쉽게 이렇게 어떤 부품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 부품들이 5V 또는 이 부품들이 5V나 3.3V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에서도 기본적으로 5V나 3.3V의 그 전압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의 전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변환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0V를 low 그리고 5V를 high로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표현 기법은 설계할 때도 이게 0과 1 이거보다는 low, high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신호에서는 이제 0과 1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비트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비트는 그 컴퓨터 개론 시간에 주로 다루는 우리가 정보량 공부할 때 나오는 단위죠. 8비트는 1바이트다부터 해서 그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표준 코드 체계까지 단계로 쭉 나오는데요. 보통, 약속 체계를 표현할 때 0과 1로서 표현하는데 그 1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 또는 1. 그 다음에 2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의 양을 증가시켜 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다 보면 2의 비트 수만큼, 즉 지금 7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면 2의 7승, 2의 8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스키 코드가 교재에서는 예제로 나오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 코드, 표준 코드죠. 그래서 2의 7승은 128. 그래서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에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키 코드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한글 표현은 다 못하죠. 중국어라든지. 따라서 그 중국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더 많은 수의 그 표현이 가능한 언어들은 우리가 그 유니코드로 표현을 하죠. 그거는 2바이트 코드. 16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면 2의 16승만큼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이러한 그 비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잠깐 그 교재에 보면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잠금 해제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겠는데요. 그 아두이노 서킷, 지금 우리가 그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두이노이죠. 이 사진에서 보면 상단의 위에 쪽에 보면 0에서부터 13까지니까 14개의 디지털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나게 그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보드의 모델명은 우노라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노 모델에 보면은 0부터 13번까지 총 14개의 디지털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핀 하나하나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입출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입력, 출력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디지털 입력 장치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좀 볼까요? 일단 그 하이, 로우 이런 신호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즉 눌러서 또는 또 떼어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입력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르고 있을 때 또는 떼고 있을 때 이럴 때 신호가 하이 신호냐 로우 신호냐 이렇게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정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을 준다는 거, 어쨌든 간에 입력을 주는 장치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것이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르지 않았을 때 그렇게 주는 거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이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자, 푸시 버튼은 그 상태가 한 번 상태가 변경되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그렇게 변경되는 건데, 이거 지금 슬라이드 스위치라는 것은 그 한 번 상태가 변경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등을 켜거나 끌 때 그때는 한 번만 껐다 켰다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한 번 켜고 나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한 번 끄고 나면 켜기 전까지는 계속 끈 상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등을 켜거나 끌 때와 같이 한 번 켜고 다시 끄기 전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슬라이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입니다. 이게 현관문 앞에 사람이 들어오면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 집 앞에 다들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이거 뭐 잘난 체 한다고 또 화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감지해서 동작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러한 감지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킷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 디지털 입력 장치를 이제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서킷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 디지털 출력 장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LED는 저번에 우리가 봤었어요. 이거는 디지털 출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아날로그 출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디지털 출력이란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그 디지털 출력으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 출력으로는 연속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그 밝기 조절, 그래서 밝고 뭐 좀 어둡고 이거를, 그래서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삼색 LED 같은 경우는 빨강, 뭐 초록, 파랑 세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빨강이 레드, 초록이 그린, 파랑이 블루에서 RGB. 이게 우리가 RGB 컬러라고 하잖아요. 빛의 삼원소죠. 이걸 나타내는 게 그 삼색 LED, RGB LED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LED에 비해서 당연히 활용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그 디지털 출력보다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해서 이제 색상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중간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 특성이다 보니까 이제 색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겠죠. DC 모터, 이거는 회전 운동을 하는 전자 부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출력으로는 최대 속도로 회전시키거나 멈출 수 있게,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날로그는 그 중간 값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감속 기구를 조합한 모터를 의미하고, 합의 기어 모터, 그리고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건 디스플레이 그 화면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인데요. 내부에 7개의 LED로 숫자 0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가로 방향으로 16개의 문자 또는 숫자, 특수 문자를 출력할 수 있고, 세로 방향으로는 두 줄로 표현할 수 있는 16x2 크기의 LCD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그 출력 장치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디지털 신호와 잠깐 비교를 하자면, 디지털 신호는 두 가지만 표현한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0과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값들도 표현한다고 해서 지금 0.1, 0.2 이렇게 써놨는데요. 0.1, 0.2만 있는 게 아니라 0.0001 이런 식으로 딱 끊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속된. 그래서 이렇게 파형처럼 표현을 하죠. 딱 끊어진 값이 아니라 연속되게 표현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아까 디지털 핀 보셨는데요.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받는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아두이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아두이노에는 10비트 ADC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2의 10승은 1024란 거 기억하시죠? 원래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 8비트가 1바이트 단위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K바이트, 그리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단위가 올라갈 때 2의 10승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24 단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1000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계산을 대충 했던 것이지,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도 아니고 그 1000 단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본은 1024 단위였던 겁니다. 아두이노 그 보드에서 보면 그 아날로그 입력핀은 아래쪽에, 보통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저 위쪽에 이쪽이 디지털 핀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 이 부분이 아날로그 인이라고 써 있죠. 보면은 여기 영어로 아날로그 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 그 뜻은 여기는 입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긴 받는데 입력 핀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위쪽의 설명은 입출력 핀이었습니다. 입출력 핀. 근데 이번에 아래쪽에 아날로그는 입력 핀입니다. A
A라고 붙어 있는 이 A자는 아날로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0부터 A5에서 6개, 총 6개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있다는 거. 자, 디지털 핀 다시 보겠는데요. 위쪽에 디지털 핀 있었죠. 보면은 이 물결표가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3번, 그죠? 그 다음에 5번, 6번, 그리고 9, 10, 11번. 이것은 후에 지금 저희가 다루진 않고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 7주차 수업 과정에 가보면 그때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때 여기 핀이 사용될 겁니다. 즉 이제 변조를 이용해서 이 디지털 그 입출력 핀에서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할 겁니다. 예, 그렇게만 지금은 알고 계십시오. 자, 디지털 출력하고 아날로그 출력을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디지털은 0과 1, 뭐 두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날로그는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출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그 제공하는 기기가 있었어요. 자, 그 비교하는 예제를 본다면 그 디지털 출력이 모터를 동작하거나 멈추는 거 이것만 한다면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거. 이게 속도를 아주 빠르게가 아니라 중간 빠르게도 갈 수 있고 속도의 빠르기를 조절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고요.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디지털 출력으로는 껐다 켰다 이렇게 가능하다면 아날로그 출력으로는 밝기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그 특성을 활용하면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의 이게 온도의 높고 낮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를 그 높고 낮음을 중간 단계부터 해서 각각 몇 도 몇 도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리고 습도도 마찬가지로 최고 습도 뭐 최하 습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습도 빛의 밝기 조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측정까지도 할 수 있고요. 모터의 움직임이나 이걸 단위별로 정밀하게 제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로 이제 물체하고 초음파 센서 사이의 거리 측정 같은 것도 아날로그 신호를 특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킷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 구성 요소를 알아보면은 이제 가변 저항이라는 거, 그다음에 조도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실습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신호에 대해서 이제 전압 전류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전기는 이제 전기 성질을 가진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흐른다 이때 이제 흐르게 만드는 힘을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할 때 물도 흐른다 이 흐른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흐르게 하는 힘은 전압 그리고 흐르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우리 그 전기도 그 전류도 높은 전압 그러니까 뭐 볼트가 높은 볼트에서 낮은 볼트로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것, 즉 물이 막 흐를 때 물을 막아주는 것이 있죠. 댐을 만들어서 물의 그 흐르는 것을 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류가 많이 흐르고 조금 흐르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저항이라는 걸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자, 전압이라는 것을 이제 그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전압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볼트라는 것으로 단위를 셉니다. 그러면 볼트가 높을수록 전압이 높은 거예요. 뭐 9볼트, 0볼트, 9볼트가 높은 거죠. 그러면 9볼트는 높은 거, 0볼트는 낮은 거예요.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흐르니까 9볼트에서 0볼트로 전류는 흐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라는 것. 우리가 배터리 보통 배터리 말하는 그 배터리 맞고요. 자, 배터리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 전류는 저번에 실습 시간에서 우리 배울 때 전원을 연결하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전원에서 접지로 흐르게 에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류는 전원에서 접지로 흐른다. 그리고 전원은 어떤 색깔로 표현한다고까지 알아두라고 하셨는데요. 전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전원은 빨간색 맞나요? 자, 접지는 검정색. 우리 전선 색깔 표현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전류가 출발하는 전원이 이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양극을 보는 겁니다. 자, 전류는 전원에서 출발해서 접지로 흐릅니다. 자, 전류는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의 경우에는 양극에서 출발해서 음극으로 흐릅니다. 다시 말할게요. 전류는 흐른다. 흐르는데 이 흐르는 것을 힘을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 전류 이제 배터리 경우에는 이 전압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 전원을 플러스 양극으로 보고 접지를 마이너스 음극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도착 지점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그 어떤 전류가 어떤 도구가 이제 전류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그 기계가 있을 때 그 기계는 일정한 즉 안정적인 전류가 필요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류는 전압에 의해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정적인 전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댐이 흐름을 그 전압을 우리가 물에 힘을 조절하듯이 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이 세차게 흐르면 댐으로서 좀 댐을 막아주고 또 너무 그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댐을 좀 열어주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저항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하면 세게 저항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항을 느슨하게 줘서 이 전류의 흐름을 적절하게 조절할 건지 그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공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위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하기 힘들면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고, 자, 전류와 전압과 저항 간의 그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전류는 그 우리가 그 전기가 흐르는 거, 그런 현상을 말을 하고 이 단위를 암페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상에서는 I라고 표현하고 이제 이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단위가. 그리고 전압 이거는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에는 또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외워두시고요. 이거는 단위가 볼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기호도 우리가 V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V로. 그리고 그 전압에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저항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이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라고 하고요. 표기는 대문자 R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세기, 조절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걸 더 세게 해주고 뭐가 클수록 뭐는 커지고 뭐가 작을수록 뭐는 작아지고 이거를 지금 이 공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제 전압이 막 커지면 자 전압이 뭐라고 하냐면 V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 거 이 꼭지가 점점 커지면 밑에 있는 것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도 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항이 커지면 자 R이 엄청 커지면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R만 막 커져요. 저항이 엄청 커져요.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 전류가 지금 I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R이 그러니까 이 세모칸에서 이 저항이 점점점 이 칸이 여기 벽 있죠. 이 벽이 점점점 커지면 이 I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해도 되고요. 이 공식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본다면, 자, 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LED 이용해서 불을 켰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땠어요? 예, LED가 망가졌다고 그랬죠. 에러가 났잖아요. 실제 같으면 망가졌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됐었죠. 그 에러 메시지 보면은 뭐뭐뭐가 뭐 암페어였고 밀리 암페어가 어쩌고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단위가 또 오타가 났네요. 예, 금방 제가 915 밀리암페어 제가 이제 오타 나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줘서 제대로 LED를 켰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저항을 줄 때 저항을 많이 높이면 너무 많이 높이면 어두워졌고 이제 적당히 어느 시점까지 줬더니 얘가 좀 제대로 불이 들어왔고 그것만 했었지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저항은 위에서 공식에서 R이었죠. 그래서 그 저항 보면은 R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R은 I분의 V입니다. 그러면 I가 전류니까 자 이제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밀리암페어를 전부 암페어로 바꿀 겁니다. 근데 이 단위를 보면 1암페어가 1000밀리암페어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우리 LED 전류가 원래는 20암페어가 이게 20mA가 흘러야지 LED는 적절해요. 그래서 이제 20mA는 이제 그 암페어로 고치면 0.02가 되겠죠. 자, 배터리는 지금 배터리 전압이 0.9V. 죄송합니다. 9V예요, 9V. 자, 배터리 전압이 9V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해요. 그랬을 때 R은 그러면 I가 0.02가 되겠고 볼트는 9V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45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50옴 저항이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터리 9V짜리를 연결했을 때 이 LED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줄 때 저항을 우리가 세팅할 때 450으로 저항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에서 접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전원은 양극이고 접지는 음극이다라고 앞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전원은 빨간색, 그리고 접지는 검은색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9V에서 0V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름을 만드시면 되고 이때 저항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LED의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450의 그 옴을 이렇게 딱 세팅해서 하면 안정적인 그러한 회로가 설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그 출력, 입력 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디지털로 조절할 때는 켰다 껐다, 아날로그로 조절할 때는 빛의 세기까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리고 저항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이번 시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도 매 시간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을 하는 시간이고 좀 재밌게 익혀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거니까 이렇게 밀려서 수업을 하지 마시고 그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는 이제 PPT에다 넣지 않고 여러분 LMS 과제란에 있을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과제 제출하세요. 수고하셨어요.